완주 진안무주 장수 이 게리만더링의 지역구 아주 독특한 형태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은 1시간을 가도 못 가는 독특하죠. 후보들을 찾기 유권자들을 만나기 매우 어려운 완주 진안무주 장수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안호영 현역 민주당 의원하고 지금 도당위원장이죠. 그다음에 전 완주군수를 지냈던 임정엽 후보가 지금 맞붙고 있는 데인데 여기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싱거운 게임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변화들이 밑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기운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변화 이번지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시죠.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는 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56.5%의 지지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소속의 임정엽 후보는 33.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도 격차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안호영 후보는 2.3%포인트 떨어진 반면 임정엽 후보는 6.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0%포인트가 넘었던 두 후보 간 격차가 23.1%포인트로 줄어든 것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안호영 후보가 66%, 임정엽 후보는 17.4%로 차이가 컸습니다. 안호영 후보는 진안과 무주에서 더 강세를 보였고 임정엽 후보는 완주와 장수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에 대해 안호영 후보보다는 임정엽 후보 지지자들이 더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창도 후보는 2.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68.4%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은 11.5, 미래통합당 5.3, 민생당과 민중당 1.4%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에 대한 지지는 더불어시민당이 39.6%, 정의당 13.7, 열린민주당 11.9,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 2.7, 민생당은 1.2%의 순이었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의 여론조사 응답률은 28%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돈 그렇게 많이 주고 했다는데. 자, 봤습니다. 아직은 퍼센테이지가 좀 차이가 큰 것 같지만 이게 조금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던 게 전에는 이거 좀 나쁘게 거들떠 보지 않았던 관심 갖고 보지 않았던 지역구였습니다. 완주 진무장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지금 후보 지지도 차이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게 붙어요. 지금 붙는데 사이의 변화가 7%가 7% 좀 안 됩니까? 6점 몇 %인가요? 그죠? 줄어든 격차가 31.8에서 23.1로 줄었죠. 아직은 격차가 되게 크지만 예전에 제가 매번 노루 뼈다구처럼 울거먹는 김한주 지사와 정균환 의원의 예전에 과거 대결에서 일주일 만에 21%가 쫓아와서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뭐냐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안호영 도당위원장이 4년 동안 뭘 못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임정엽 군수가 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이력이 독특한데 민생당 옷 입고 도당위원장 민생당이 아니죠. 민평당 도당위원장까지 하시고 우리 정동영 의원하고 같이 계속 녹색 옷 입을 줄 알았는데 빨리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했죠. 빨리 선택을 하고 나오셨는데 최근 들어서 유의미하게 변화가 좀 있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 다른 데 여론조사 결과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변화 있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KBS 때는 KBS 전북일보 때는 안호영 후보가 53.9 그리고 임정혁 후보가 34니까 이게 빼면 얼마죠? 격차가 20, 예, 19점 몇 프로? 그죠? 네, 그럼 격차가 더 줄었었나요? 적었던 것 같아요. 네, 더 그러니까, 줄었어요 중간쯤에. 네, 확실하게 임정혁 후보는 바람을 좀 어느 정도 타고 있고 안호영 후보는 뭐 조금 갇혀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인 것 같아요. 안호영 후보가 핀치에 지금 몰리고 있는 거 약간 있어요. 딴 데처럼 막 이게 벌어져가는 형국은 아니에요. 민주당의 지금 뭐 전략적 선택, 호남인의 전략적인 선택 때문에 막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형국에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반대편 후보는 올라오고 있고. 맞아요. 이거 뭐로 봐야 됩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건? 쟁점.
뭐 사실 어떤 이유라고 지금 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일단 답답한 흐름이라고 지금 안혜영 후보 스스로는 생각할 거예요. 예, 스스로 생각을 할 텐데 그래도 나름 안도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아까 저희들이 남원 뭐 임실 순창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남원을 수성하지 못하고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완주의 무진장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완주를 수성하지 못하면 여기도 당선권에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게리맨더링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 자, 안혜영 후보가 원래 태어나고 자란 곳과 임정엽 후보가 태어나서 자란 곳들을 다 아시잖아요. 지난거. 예, 진안과 완주인데 실질적으로 그 완주라고는 본거지가 임정엽 후보가 자랐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 결과까지도 놓고 보면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안혜영 후보가 완주에서 52.7 그리고 임정영 후보가 완주에서 36.9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저희들 1차 때 그 방송할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 거니 선거를 전략으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임정영 후보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자 자기가 낳고 자랐던 완주에서 더 많은 표를 갖다가 얻고 그리고 진안 쪽에 표를 많이 뺏어오지 못하면 그건 당연히 승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지금 뒤집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입장에서는 안혜영 후보보다 조금 어쩌면 안도하는 부분이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그래프를 보게 되면 추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상승 국면을 그리고 있는 게 임정엽 후보 측에서는 분명한 지금 시그널로 지금 익히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이죠. 예. 지난번 전주시장 선거에 나왔었던 게 아직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지지층이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완주 쪽에서 이 정도까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예, 전주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게 가장 결정타가 전주 완주 통합. 지금 와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 이제 나름대로 그걸 모면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쨌든 전주 완주는 통합해야 된다. 또 전주 완주 통합에만이 어떻게 완주가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가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완주 국민의 뜻을 보니 그렇지 않다. 그러니 전주 완주 통합에 나는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입장이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국회의원 시켜놓으면 다시 전주 완주 통합 또 추진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불신이 있겠죠. 신뢰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임정엽 못 일어서는 겁니까? 글쎄요. 이 완주 쪽 지역구의 구민이 9만 5천이에요. 9만 5천 명이고 현재. 그다음에 진안 2만 6천, 무주 2만 5천, 장수 2만 3천 해서 합쳐도 7만 5천이네. 그러면 2만 명이 차이가 나네요. 2만 명이. 완주가 선택하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글쎄요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때 우리 완주 출신 좀 국회의원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지역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우리가 완주에서 국회의원 한 번도 못 내세우고 뭐 우리 그런 근데 이 완주가 지역적으로 참 재밌었던 지역인 것이 지금은 뭐 완주가 이 무진장하고 엮여 있었지만 또 과거에는 또 김지하고도 붙어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최규성 또 의원 와가지고 또 뭐 하고 이러니 완주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갖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 하나 지금 뽑아보자 그런 말도 있었었거든요. 이번에도 못 내는 겁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앞으로 선거가 지금 일주일 남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뭐 우리 이창희 기자는 또 아까 20몇 % 그런 또 정균환 후보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니 사실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기간 내에 정말 굉장히 이 판세를 뒤집을 만한 큰 악재가 있지 않고서야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지금 격차들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재미있는 포인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양쪽에서 걸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 물론 일주일 동안 아까 이슈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남은 기간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이 현재는 지금 안호영 후보 역시 뭐 친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뭐 그런 건이죠. 아픈 대목이죠. 예, 그거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이쪽 안호영 후보 쪽에서 임정엽 후보를 네거티브하는 부분은 그 완주 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인데 서로 간의 뭐 입장들은 딱 끊고 있죠. 전혀 상관없다. 그렇죠. 예. 나 몰라. 내 거 아니야. 지난 저희 MBC에서 토론을 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서로 공방을 펼쳤는데 뭐 아무튼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슈로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간절한 게 임정엽 후보 같아요. 지금 어쨌든 쫓아가는 입장에서 그렇죠. 공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안호영 의원이 토론회를 열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뭐 각 언론사에서 계속 요구하면서 토론회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똑똑한 거죠,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맞죠.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뭐 이거는 이쪽 그 지역구가 유달리 정세균 국무총리 의원 하실 때 그때도 마지막에 여기서 선거하시고 갈 때도 토론회 안 나온다고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여기 지역구거든요. 무진장. 예. 근데 그 전략을 고스란히 받아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만약에 임정엽 후보하고 안호영 후보가 토론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붙는다면 난타전이 되면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아예 관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밋밋한 선거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싶은 생각이 이게 들어요. 토론의 불참 부분은 꼭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이 도당위원장이 저번에도 이거 짜증 날라 그래. 이거 열이 확 올라오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와? 자기 해야죠. 당연히 와서 해야 되는 거고. 도당위원장은 다른 후보들도 다 나가라 그래야지. 가서 열심히 경쟁하고 해서 국민이 국회의원들 누군지 어떻게 알아? 얘기해 본 다음에 그래도 조금 생각이 들어 있고 정치 철학 완성돼 있고 이런 사람 찾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나간다 그러면 그게 토론에 보면 얼굴이 딱 이렇게 보면 흥분되기 시작할 되게 뭐 임정엽 후보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느긋하게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에 보면 국정 어떤 질문할 때 보면 느긋하게 받아치고 아주 세련되게 격식 갖춰서 뭐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그 연륜이 많이 안 쌓인 것 같아요. 초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저번에 토론에 보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공격받는 순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어떤 그런 기회를 주어지면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못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뭐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이유는 내가 뭐 굳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뭐 받아가지고 그리고 쟁점화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나 지금 이렇게 잘 방어만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비판을 감수하고 예,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지역도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운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아마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선거철이 되니까 지금 각 후보들에서 제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는 그 캠프에 들어가 있는 곳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정보들이 막 쏟아져 오잖아요. 근데 이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오게 돼요. 오게 되는데 이제 특히 임정엽 후보 측에서 저에게 날려 보내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들은 이제 주로 아까도 우리 이창 기자 이야기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 2016년이잖아요. 근데 지난번 그 총선 때 그 돈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줬었던 이야기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방송에 나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좀 못마땅히 하는 지금 입장이긴 하지만 방송에 나와서 정책을 이야기하지 맨날 그런 이야기하고 그냥 끝내버리니까 아쉽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정책을 알리는 그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를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거티브한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흘려보내고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또 그 지지율을 갖다가 스스로가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는 뭐 미지수이긴 한데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치 현실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거죠. 두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뭐 자세하게 아시려면 뭐 기사를 보시든지 아니면 두 사람의 공방이 어떻게 갔는지 보시려면 저희 MBC에서 한
또 후보 토론회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유일하게 한번 한 번 법정 토론 때문에 이 안호영 네. 후보가 참석한 디스였구나 토론입니다. 디스. 아마 후보 유권자분들이 보시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기회고 뭐 그러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좀 있으셨는데 안호영은 저번에 토론회 MBC에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법정 토론이어서 나오신 거죠? 그렇죠. 그 법정 의문일까요? 토론에 안 네. 나오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신 거고 저희는 참고로 완주 선거 그 토론회 그 위원회 같이 그 위원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걱정했었어요. 혹시 법정 토론까지 안 나올까봐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이 토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뭐 우리 그 구독자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언론기관들이 많잖아요. 언론사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들 개최를 합니다. 각자 회사마다 개최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긴 해요. 언론사가 뭐 적지도 않은데 방송사만 해도 기본 그 지상파 방송사 3개인데다가 또 CBS가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통신사는 3군데 있고 지금 그 기자협회 가입된 것만 신문사 5곳에 뭐 전라북도 다른 뭐 13개 신문사만 13개 더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다 오라고 그러면 갈 수는 없어요. 갈 수는 없지만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언론사들이 되게 많지만 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최소한 서너 곳 너댓 곳 이상 가야 되는 게 맞지. 가가지고 얘기하고 내가 정책은 나 4년 동안 앞으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려니 나에 대해서 좀 선택을 해달라. 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해왔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참여해야 되는 게 그 저 의원 후보로서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고 근데 안 해. 안 나와. 왜? 이미 지지율 몽땅 나오니까 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게 도당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판하셨잖아요. 도당위원장인데 왜 안 나오냐. 저는 그것보다도 더 웃겼던 거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남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호영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난 지역구가 너무 넓어. 완주 무진장 다 돌려면 너무 시간이 없어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오니까 남원을 오셨어요. 아, 근데 그 가야지, 옆에 가야지.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보셨습니까? 가야지. 거기서 병풍 이낙연 써야지, 위원장이 한마디 했어요. 그 기자가 아니 누군가가 질문하니까 후보님들 저기 후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 바로 옆에 안호영 후보께서 앉으셨는데 다시 한번 실천을 확인해봐야 안 하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네. 내 어록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들어야 된다는데 어록 또 하나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죠. 아니 그 친형 매수권 있잖아요. 그다 참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그게 나왔어요. 안 한다고 총선 때까지. 그렇죠. 몇 년을 수사하고 몇 년을 재판하는 거예요 대체. 이분들 그러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대체. 판사들은 뭐 하는 거고 검찰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체. 그런 게 비슷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국회의원이 되면 사건이나 이런 재판들이 자꾸만 끌어져요. 그 우리가 제가 아는 최규성 의원의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대체. 그 희한해요. 안 없어서 잡지 그런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워낙 많아요. 최규호 그러니까 최규성 의원의 형님이 최규호고 말씀하시는 아니 그 진짜 검찰 개혁 해야 돼요. 이게 검찰 사법 개혁. 사법 개혁을 해야죠. 사법 개혁 사법 필요합니다. 특히 이 보면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지역의 사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정치권하고 더 엮이면 문제가 더 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잠깐 왔다가 처리 안 하고 있다가 가버리고 그렇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토론에 얘기했지만 관심이 그만큼 높은 게 뭐냐면 하루밖에 안 됐는데 2,600회 조회를 하셨더라고요. 그 저희 그 유튜브에 올린 거 보면 2,600회 조회했는데 이 정도면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 질문 하나 들어온 것 질문을 같은데. 하나 올려주셨는데 네. 어디 갔죠? 네. 기자적 참견 시점 마지막 회가 될 것 같으니 아니, 질문요. 계속 할게요. 전북지역 일부 선거구 재보궐선거. 여기구나. 일부 후보들이 재보궐선거 등을 언급하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패널들 분께서는 절대 어느 지역을 밝히지 않으셔도 좋으니 21대 총선 이후 재보궐선거 가능성이 큰지요?
몇 곳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라는 기자님들이 질문이네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몇 곳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재보궐선거 가능한 곳이라 출입기자 쪽에서 이야기하시겠네요. 재보궐선거 가능한 곳. 이번에는 사실은 그렇게 사건이 내부적으로 터지는 곳들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뭐 심하게 붙어가지고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는 꽤 많았었어요. 지금 고소고발전이 있는데 본선 과정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지지율만 쳐다보고 코로나 사태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전투가 안 벌어져요. 전투가 안 벌어지고 뭐 지금 있는 지역 그 금방 얘기했던 완주 진무장 같은 경우 조금 여기서는 약간 붙으니까 지금 전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면인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걸 뭘 가지고 뭘 걸고 할 만큼 서로 실수들은 안 해요. 다른 선거구도 보면 이분들 다 노련하신 분들이 나온 분들이 정치 신인이 아니에요. 뭐 다 공단 이사장들 하시고 뭐 하고 나오신 분들이라 이미 한 번씩 다 하고 나오신 분들이라 이 학습이 다 돼 있어. 걸릴 일을 안 해. 예전 거 가지고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렇죠. 하는 거 말고 음. 이번 선거에서 한 건이 있기는 한 것 같죠. 어디 하다가 예비 후보 뭐 기간에 뭐 잘못해서 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상직 후보 그 검찰 고발. 아, 이사장 때? 그건도 그렇죠. 그건 같은 경우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 관련돼서도 아주 뭐 구체적으로 그것도 본인이 당사자가 내가 아니라 그러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어디까지 갈지는 그거는 뭐 모르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사실은 선거법 위반 사범이 역대 가장 적을 겁니다. 맞아요. 이번 접촉 빈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라. 최근 자료를 보게 되면 뭐 22건에 지금 29명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지금 내사를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었던 대로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였고 민평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비난했었던 내용 중에 민주당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 지금 과정뿐만 아니고 이번 선거 끝난 이후에도 재보궐 선거를 해야 될 게 있다.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딱 누구를 찍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잠깐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게 누구인지를 그냥 대략 어렴풋하게 짐작은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뭐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 정확하게 이름을 뭐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뭐 이 정도 그건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지 않아도 뭐 요즘 SNS 선거 운동이나 토론회 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약속된 시간은 없는데요. 약속된 시간은 없는데 뭐 이렇게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오늘 이게 총선 여론조사가 10개 선거구 플러스 지난군 재선거까지 여론조사 결과들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전체적으로 쭉 봐왔는데 이제 총평하는 시간으로 한 번씩 한두 마디씩 한번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총평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 줄로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설명을 하는 걸로 해서 각자 미션을 어렵게 줬나?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오늘 제가 어렵도 많이 아까 당했습니다. 빨리 벗고 나가. 센스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튼 한 줄 평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장황하게 설명해 주셔도 뭐라고 안 할게요. 누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박 짧게. 선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쪽 이 호남권은 항상 어느 나라죠? 스머프 나라. 스머프 나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그 우측인 경상도는 항상 빨간 산타 나라. 전 순수해서 되게 좋게 보는 입장이에요. 아무튼 그런 어떻게 보면 매번 이야기하는데 뭐 꽂기만 하면 깃발 꽂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선거가 돼버린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몇몇 선거구는 그래도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고 또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민주당 쪽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텃밭을 지켰다. 우리의 국민의 민심이 우리한테 있다. 이쪽 지역 주민들이 우리한테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자만할 게 아니라 무소속들이 선전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다음에 4년 동안에는 어떻게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지 후보들과 정당이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텃밭이니까 스머프 나라니까 내 나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들은 자각하라, 네. 자각하라 이런 겁니까? 당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당을. 자, 다음 누가 해주시겠어요? 뭐 제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임팩트가 없었나요? 아, 좋아요. 정말 역대 이렇게 선거를 지금 쭉 저희들이 지금 지켜봐 오면서 이런 정도 또 강력한 바람들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평당과 이 무소속의 반란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뭐 이렇게 물음표를 일단 찍어 놓고 보겠습니다. 사실 각 정당의 입장에서는 뭐 득표 극도화를 통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배출을 해내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긴 하겠지만 우리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온전한 균형 잡힌 그런 정치 내지는 또 지방 정치를 또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다양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번 선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거의 지금의 형상으로만 놓고 보면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이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색해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또 싹쓸이 하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고 유권자가 다시 회초리를 들여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서 계속 반복되게 되면 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유권자들의 힘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당만 보고 또 찍지도 마시고 제가 보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의욕적으로 무엇인가 정보를 좀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마련을 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의미를 두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21대 이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숙연해지고 예. 고급진 느낌이 좀. 안타까웠어요, 진짜.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하고 갔다가 이제 오겠습니다. 저도 이번 선거 보면서 한 줄 평 아까 잠시 했던 빨리 나갈 걸. 빨리 나갈 걸. 어록 중에 여러 개 썼습니다. 어려워. 이번에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 타이밍인 것 같고 참 보면은 그게 그런 것 같아. 누가 이렇게처럼 이번처럼 민주당 파란색 바람이 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는데 호남민들 전략적 선택 들어갔죠. 아까 말한 것처럼 파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이분들은 올해 이 지역 분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잘 보시는 분들이 호남민들이 그게 특징이고. 근데 이제 이런 와중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들이 막 사라져가거든요. 분명히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사실 국회로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이 규모가 옛날하고 다르지 무지하게 커졌고 국력도 커지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면 세계 질서 재편에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놓일지 되게 궁금한데 그런 어떤 위치 새로운 전환 대전환의 시대에 그분들이 정말 어디 위치에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맞아요. 나라의 어떤 체계가 모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 체계 물론이고요. 국회에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똑똑한 서울대 나오고 위에 고시 출신 해가지고 덮으신 분들 이런 분들 만나는 게 아니고 계층별로 또 자기 직업군별로 여러 가지 처해진 상황에 다른 분들이 와서 같은 목소리를 비벼서 만들어내야지 정말 융합하는 플러스가 되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거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말을 왜 했냐면은 결국에는 정치를 타이밍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빨리 나갈 거라서 내가 타이밍 잘 잡아서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계층에 다양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시스템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사실 정치 개혁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발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좀 국회 가서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고 그러면 너무 장황하게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두들기를 땡. 할 게 없네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큰 민주당 바람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주려는 바람 속에서 민주당 전북 지역 공천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주 가장 인구가 많고 좀 규모가 큰 전주에서도 지금 19대 때 전직 의원들이 3명이 이제 다 나서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좀 더 시도를 했어도 이럴 때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지만 여론조사는 또 여론조사일 뿐이고 이 뭐 큰 바람이 변하진 않겠지만 어떤 여러분께서 뭐 수치라든지 또 일부 지역에서 또 변화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당일날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누구한테 투표할지를. 그래서 좀 더 숙고하셔서 마지막까지 좋은 선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론조사일 뿐이고 뿐이고. 끄드막을 뿐이고. 네, 뿐이고.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다. 프랭클린 P. 아담스 칼럼니스트입니다. 미국에서. 와, 또 지난번에 의해서 또 좋은 걸 또 예, 찾아 칼럼니스트인데 196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글 잘 쓰신 분 같아요. 정치인도 좀 하셨다는 분인데 어쨌거나 의미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 찍으라는 거고 꼭 투표는 정말 소중한 거니까 좋은 투표 앞으로 하시기 바라고 일주일 뒤에 이제 좋은 투표하고 하시기 바라고 예고를 해드릴게요. 일주일 뒤에 4월 15일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래 저희는 다시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기자적 참견 시점 선거 방송으로 찾아올 텐데요. 여기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바뀌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후 5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좀 길게 이 관련돼서 그 개표 상황, 그다음에 출구조사 상황 다 알려드리고 하면서 재밌게 좀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제 오르기 궁금하시겠지만 그때까지 참아주시면 잘 준비해가지고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의미 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기자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잘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뽑을 수 있도록 기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예. 제가 지금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들 기레기 안 되고 훌륭한 관찰자, 추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야 되나? 띵띵띵띵띵. 소리 좋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선거 방송 4월 15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고생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렴 어때 so boring 아무래도 refresh가 시급한 듯이 쌓여간 스트레스